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 강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촉발하고, 그리고 동시에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료에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한국인의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문제와 동일시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한 바 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만발되어 있다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군왕금 이래 건세사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는데, 불행하게도 죽 써놓고 개 주듯이 다 발전시켜 놓고 이상한 현상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현상이 정치, 경제, 문화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원인의 한가운데는 내가 볼 적에는 에디푸스 콤플렉스 현상이라고 나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망쳐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에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분석을 읽어본 사람도 알 듯 말 듯한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치료하는 동안에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에디푸스 콤플렉스 현상이 뭔가,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6,000년 이상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고을에서 조그마한 비석이 발견되었다고 그럽니다. 조그만 비석이 발견돼서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러다가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고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은 알지만 뭐라고 적혀 있다고 그랬나요? 요즘 이랬으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 6천년 전에 비석에 그렇게 써 있대요. 해석을 해보니까 요즘 젊은 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리고 6천년 전도 아마 버르장머리가 어지간히 없었던 모양인데, 그게 판독이 되었다는 걸 내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왜 젊은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생각조차 안 하고 지내오던 것이었는데, 에디푸스 콤플렉스 현상을 정작 발견한 사람은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가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만든 프로이트가 1900년에 낸 꿈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꿈의 분석, Interpretation of Dream, 꿈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에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프로이트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유태계 사람인데, 이 모라비아의 프라이베르히라는 데서 태어날 적에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고 어머니는 제처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음 부인은 죽었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제처에서 태어난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평소에는 아버지를 아주 존경했어요. 아버지가 모피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 비엔나로 갔습니다마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굉장히 아버지를 딸고 이랬는데 1896년에 다시 말하면 프로이트가 40세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간 걸 이상하게도 계기로 해서 꿈을 연달아 꾸었어요. 프로이트가 만 40세, 우리나라 나이는 41세죠. 꿈을 연달아 꾸었는데 아주 평소에는 생각조차 못한 꿈들이 꾸인 것을 프로이트는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꿈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몽이나 이런 거는 비과학적이고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한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때부터 꿈의 해석은 과학적 정신의 탐구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같이 가는데 아버지를 갖다가 아주 경멸하고 아버지를 갖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꿈에서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와 가까이, 성적으로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흉악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으면 좋겠다, 어머니와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꿈을 꾸고 프로이트 자신이 아주 놀랐어요. 왜 자기가 그런 꿈을 꿔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스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히랍 신화에서 그 열쇠를 찾았는데 그것이 에디푸스 왕의 신화였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리라고 봅니다. 히랍의 에디푸스 왕의 신화를 읽고 이 꿈이 그 꿈이구나 하는 걸 프로이트는 알게 된 것이죠. 에디푸스의 신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히랍의 왕이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놈이다 이런 점괘가 나왔다고 그래요. 뭐 점괘인지 뭔지 하는 예언을 남았는데, 그래서 히랍의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낳은 자식을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하니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물에 떠내리고 보냈답니다.
떠내리 보냈는데 그 아이가 떠내리 가서 아마 수백 리를 떠내리 갔겠죠.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와는 다른 나라에서 누가 보고 그걸 건졌는데 그 에디푸스가 결국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그 나라 왕이 된 모양이라. 밑에 나라. 그래서 됐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아버지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정계가 맞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결과적으로 또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상인데 그 히랍의 신화에서 프로이트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기 꿈이 바로 거기구나 하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점잖은 도양의 나라에서 들어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인간의 무의식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에디푸스 왕의 신화에서 프로이트는 힌트를 얻게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에디푸스 콤플렉스라 이렇게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푸스 콤플렉스는 뭐냐? 만 5세 전후에 5, 6세 전후에 아이가 남자아이가 나자마자 애는 젖을 빠니까 입으로 젖을 빠는데 쾌락을 느끼다가 3살 때쯤 되면 대소변을 보는 데서 또 쾌락을 느끼는데 5, 6세가 되면은 자기의 남근의 쾌감을 느끼는 남근의 유치 하나만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 5살, 6살 사이에 아이가 성적 쾌감을 어른의 성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유치 하나만 성적 쾌락을 느낀다 하는 걸 프로이트가 알게 됐어요. 자기의 꿈을 해석하다가 관찰을 해보니까 5, 6세 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고추가 좀 빳빳해지기도 하고 하는 걸 보고 프로이트가 아이쿠 이게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만 5, 6세 경에 이때 남자아이는 남아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그 5, 6세가 무슨 성이 무엇인지 알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고 싶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라이벌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대여섯 살짜리지만은 뭘 알까 싶으지만은 어머니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아버지가 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안 돌았으면 좋겠다. 배를 타고 어디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프로이트는 에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명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푸스 콤플렉스. 학생들 한번 따라 읽어보면 에디푸스 콤플렉스. 에디푸스 콤플렉스.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웨디푸스 콤플렉스가 되죠. 그렇죠? O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프로이트는 에디푸스 콤플렉스 했는데 그 당시 프로이트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비엔나 사람들이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프로이트를 가까이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니까 프로이트 말이 맞습니다. 프로이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렸을 적에 젖을 빨 때도는 자세히 몰랐지만은 대여살 되었을 때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가까이 하고 싶고 아버지를 라이발로 보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자기 꿈에서 깨닫게 됐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 안 되면은 결국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있는 아이들은 커서도 버르장머리가 없고 아버지를 우습게 보고 또 자꾸 반항을 하려고 그러고 또 어머니에 가까이 하듯이 성적으로 자꾸 외도를 자주 하고 외도를 그래가지고 어머니와는 그런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먼 데 가서 외도도 하고 여자도 여러 사람을 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5, 6세 될 적에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느낄 적에 이것이 이걸 해결되어야지 이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자라게 되면 큰 병이 온다는 것을 그 후에 많은 정신분석 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프로이드도 연구를 하셨지만 그 후에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관찰을 했는데 내가 120년 후에 서울서 보니까 이 해결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대결합니다. 5살짜리가 뭣도 모르고 대결해요. 마치 지금 어떤 나라 지도자가 미국을 갔다가 뭐까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애가 아버지 힘을 모르니까 아버지에게 대항을 반항을 해요. 그 반항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5살짜리가 못 이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하고 도저히 아버지하고는 싸워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굴복을 하고 기왕 굴복한 같으면은 나도 아버지처럼 되자. 아버지처럼 저렇게 모자를 쓰고 이래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쫓아나가서 치마를 입고 치마가 아니라 앞치마를 입고 나가서 이제 오시냐고 절을 하고 또 요리를 해놓고는 드시게 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에서 왕과 같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나도 아버지처럼 되자. 이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닮게 되는 즉 동일시 현상이 온다. 그래서 아버지를 오히려 닮아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자. 5살짜리가. 그래서 5살짜리가 아버지가 너무 힘도 있고 또 모자도 쓰고 들어오고 어머니가 또 요리도 가져오고 이러니까 좋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자. 이렇게 해서 닮게 되는데 이 닮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자기의 마음 속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지 말아라. 또 밥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아라. 너무 쩍쩍하고 먹는 놈도 있죠. 조용히 먹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나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만 식당에도 내 유심히 가봐요. 한일관도 가보고 가면 막 저거 집인장 과음을 지르고 먹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애들이 막 쫓아다니기도 그걸 제지하는 부모도 없어. 그 누가 손님이 좀 제지하면 왜 애를 길을 지키냐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참으로 한심한 현상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닮게 됨으로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명령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야야 이러지 말아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걸 갖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섭입이라 그래요. 섭입. 이거는 인트로젝션. 섭입이라 합니다. 학생들 한 따르면 섭입, 인트로젝션, 인트로젝션이라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가령 뭐 영화 주인공이 나오고 말을 타고 가다가, 막 그렇게 적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다 보면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수가 있죠, 말이. 그럴 때가 있죠. 떨어질 때는 관객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가 떨어지가 자기가 이래 놀래고 이러죠. 그거는 그 주인공을 자기에게 섭입한 겁니다. 그게 섭입이라. 그러니까 섭입이라는 거는 모든 강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걸 자기의 마음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걸 섭입이라고 얘기를 해. 섭입. 그래서 누찬에 얘기한 것처럼 보통 장관이 박정희 장관 때는 박정희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때면은 장관들이 어떤 말을 썼나요? 예? 물론 각하라고 그러고 또 경상도 전부 다 경상도 말을 썼죠. 그래서 막 그렇게 억양이 그래 닮아가요. 뭐 그 사람이 황해도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혹은 북한 사람은 아직 안 왔을 끼고 달라갔는데 김대중 씨 때는 전라도 사람의 장관 때는 무슨 말을 씁니까? 장관들이 전부 전라도 말을 써요. 내가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그 충청도 사람도 전라도 말을 쓰고 황해도 사람, 경상도 전부 다 전라도 말을 씁니다. 왜 쓰느냐? 섭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닮으려고 하게 돼요. 그 닮는 게 살아남는 데는 기술입니다. 제일 지름길이라. 그건 오징어도 색깔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자기 바위 옆에 가면 까맣게 되고 해초 옆에 가면 새파랗게 되는 거는 닮으려 하는 건데 이런 명령을 담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섭입을 한다고 그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5살짜리가 점점 아버지 모습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음속에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 슈퍼이고가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 읽으면 슈퍼이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처음에는 본능만 있던 애인데 5살 때 아버지를 닮음으로 해서 양심이 머릿속에 상륙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딱히 이렇게 책에 쓰인 건 아닌데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보고 결론을 이렇게 얻었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양심을 형성하게 되는데 요때 아버지의 양심을 받아들이고 양심을 못 형성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커서 아까 6, 7년 전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돼요. 버르장머리 없는 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 5살짜리가 아버지 성적인 그런 대상을 어머니로 삼고 아버지를 적대시하다가 아버지에게 굴복하고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권위를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양심을 만드는데 만약에 요 시기에 5살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도 있죠? 누가 있나요? 여서는 없겠지. 돌아가셨다든가, 또, 아버지가 항해에 나가가지고, 1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시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잡혀가지고 또 못 올 수도 있죠. 그렇거나, 아버지가 또 있더라도, 늘 술을 마시고 와서, 아주 곤드레 만드레 하거나, 약한 아버지 모습을 보이거나 하면은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어머니가 너무 강한 집은 어머니가 막 이렇게 팔도 이렇게 굵고 밖에 가서 도끼도 막 들고 장작도 패고 돼지도 막 들어가 앉아가지고 또 저리 옮기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또 남편이 오면 그 공손히 아이고 이제 왔냐고 이래야 될 텐데 오든가 말든가 지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아버지에게 굴복을 안 해요, 얘가. 인간은 참 간사한 동물입니다. 강하면 굴복하고 약하면 우습게 보는 게 인간이라. 동물도 그래요. 그래서 if not, 만약에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을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는데 요약하면은 첫째, 아주 영어로 말해서 템퍼 텐트럼 현상이 옵니다. 템퍼 텐트럼.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템퍼 텐트럼. 이게 무엇이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막 과음을 지르고 울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구불고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있죠. 말리도 안 되고 뭐 하루 종일 울고 막 대들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걸 다 템퍼 텐트럼이라 그럽니다. 이런 애들은 템퍼 텐트럼 현상을 어릴 때부터 보여요. 그래서 말을 듣질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꼭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지가 가지려 하는 걸 반드시 가져야 되고 안 갖다 주면 하루 종일 울고 이게 템퍼 텐트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라든가 어른의 말씀을 안 듣게 됩니다. 어른의 말씀을 도대체 듣질 않아요. 부모의 말을. 세 번째는 남들에 대해서 남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권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화가 나면 남에게 그대로 욕설을 하고 땡깡을 또 부리고. 땡깡이 뭐죠? 예? 땡깡. 땡깡이 일본 말인데 땡깡. 우리말로는 지랄하는 거지, 지랄. 그 일본말로 땡깡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땡깡을 부리고, 그 다음에 폭언을 하고, 폭행을 예사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가 올라와도 참아야 됩니까? 안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되죠. 욕구를 참지 못해요. 욕구를 참지 못해요. 그럼 다시 보면 톨러런스가 없는 거죠. 톨러런스. 이건 톨러런스라고 하는 참는 능력. 이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뭐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해야 돼. 그 자리에서. 결국은 그런 사람을 갖다 따라가 보면은 후에 되면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고, 그러니까 남항하고 너망하고 다 망합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에디푸스 콤플렉스 해결 안 된 사람은 뭐든지 파괴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파괴하는.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죽는 걸 보고 좋아하고 이런 현상이 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크로필리아라 그럽니다. 네크로필리아.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네크로필리아. 네크로필리아. 네크로필리아라면 시체를 좋아한다 하는 거다. 네크로필리아. 시체를. 그러니까 성적 변태 중에 여러 변태가 있어요. 뭐 젊은 학생도 있지만은 참고로 알아둬도 뭐 나쁘지 않는데, 인간의 성의 변태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잘 되었다 이러지만은, 인간은 여러 형태의 변태가 있습니다. 그 성의 변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시간은 없지만은, 극악한 변태가 뭐냐면 시체와 섹스를 하고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집도 어디냐면 장례식장 옆에 살아요. 그 하숙도 거기서 해가지고 오늘 누가 죽어서 오나 또 망원경을 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또 이런 자가 강도가 되면 꼭 강도 살인, 강간을 합니다. 강간 살인하는 것들은 다 네크로필리아라. 근데 이걸 갖다가 이 개념을 응용해가지고 현대 사회학자 에리히 프롬은 현대 산업 자본주의가 너무나 발달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기계와 생산과 상품 여기에만 너무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게 없다. 돈이나 벌고 돈을 벌면 쾌락이나 맛보자 하는 거지 남을 존중하는 게 없다 해가지고 에리 프롬은 이걸 갖다 네크로필리아라고 그랬습니다. 현대 사회를, 현대 서양의 산업 문명 사회를 네크로필리아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리 프롬이, 나도 옛날에 이 양반을 만나려고 몇 번 여기저기 가도 만나지를 못했는데, 미국서 이 아주 예리한 분입니다. 정신분석도 공부를 했고 또 심지어는 막스주의도 좀 연구를 했고, 이래서 미국 사회를 분석한 거는 좋아하는데 너무 미국을 비판하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저놈은 요 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멕시코로 쫓아내버렸어. 멕시코로. 쫓아낸다고 하면 좀 너무 나이브한 말인데, 나중에는 스위스로 쫓겨갔어요. 뭐 쫓겨갔다고 할까, 직장 안 주고 돈 안 주면 쫓아가야죠. 그래서 내가 학회에 또 있어가지고 주리히에 그때 3년인가 내가 주리히에 학회에 갔다가 그 호수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에리 프롬 책을 막 읽고 있어. 독일어로. 에리히 프롬 책을. 그래, 내가 영어로 하니까 영어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에리 프롬을 좋아하냐 하니까, 아이고 바로 에리 프롬 여기 와서 최근에 살다가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시기는 스위스에서 돌아갔습니다. 예,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이런 특징을 나타내요. 이런 특징.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어릴 때는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오늘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일시하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또 이웃에 가면 노인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그걸 배우고,
하고 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나 철학 선생 말을 듣고 또 더 크고 대학에 가면 또 고전에 나오는 여러 작품을 읽고 무슨 괴테다 무슨 쇼펜하우어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위인전도 읽고 이래가지고는 자기를 자꾸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너댓 살짜리에 자기라는 그 알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자꾸 붙여 나가는 거예요. 자기라는 걸.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높은 단계의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자기는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있다 하는 것만 자기 꿈을 꾸고 알았는데 그의 후기의 작품 프로이트가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쓴 문명과 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어요. 문명과 불만.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이죠. 저 논문이죠. 이 논문에 조금 그 논문을 자세히 읽으면 왔다 갔다 하는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인간의 문명은 처음부터 발전합니까? 점점 시대가 내려갈수록 발전합니까? 내려갈수록 발전하죠. 만년 전에는 원시 시대는 문명이 없었어요. 없다가 차차 살면서 인간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글도 써놓고 가르치고 또 원시 종교도 생겼다니 그랬죠. 종교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가정에 아버지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는 긴데 문명은 왜 왔느냐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인간이 원래는 성적이라든가 이런 본능만 있었는데 성적이라든가 공격 본능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것이 차차 억압을 하고 성적 본능을 억압하니까 자연히 창조적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지. 창조적 에너지. 그래서 이 창조적 에너지가 문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적 에너지, 공격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참고 억눌려 가지고 그것을 창조적 에너지로 연구하는 에너지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찬란한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또한 프로이트는 후기 작품으로 쓰고 있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맨날 여학생 공문이나 따라다니고 공부도 생전 안 하고 집에 가면 땡깡이나 부리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예? 어떻게 되는 거? 못 되죠? 나중에 보면 싹시 노래예요. 싹시. 그러나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듣고 또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공부를 또 죽으라 하고 숙제는 또 반드시 해놓고 또 내일 공부할 게 있으면 오늘 예습을 하고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잘 살아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애가 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뭐 설마 지가 잘하겠지. 잘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잘해도 나중에 가서 녹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그래서 프로이트가 문명과 불만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은 그러한 본능적인 성적인 욕구를 억압해 가지고
문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갖다가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극복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프로이트가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만 5세, 6세 요때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을 시켜줘야지 그걸 안 해놓고 그대로 자란 애는 나중에 뻔할 뻔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만납니까? 그 애들은? 예? 감옥소에 가서 만나거나 말하자면 강화문 지하철 옆에 그 뭐더라? 예? 노숙자 대회 가면 그거 만나요. 그러니까 노숙자 된 사람들은 나라가 나빠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나쁘고 사회가 나빠서 노숙자가 되었다 하면 그 공산주의잖아. 그리고 지가 잘못 걸어갔기 때문에 녹아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막수가 1848년에 말하기는 저 노동자니 저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놈들이 저래 했고 권력계나 있는 것들이 저래 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 됐다고 해가지고 막수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막수 말대로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70년간 해보니까 더 형편없게 됐어 소련이. 그래가지고 소련이 망한 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고 망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불꽃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북한에 남아있고 뭐 큐바 요것도 뭐 약간 변질되지만 남아있고 중국도 공산주의를 겉으로는 공산주의 하는데 막 겉으로 남아있는 셈이지만 속은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내가 말을 옆으로 하지만은 에디푸스 콤플렉스 해결 안 된 자는 반드시 나중에 못 살게 된다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디푸스 콤플렉스 해결 안 된 자는 언제나 어디든지 남을 가면서 싸우고 남을 이간질을 하고 또 약속도 안 지키고 도저히 신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에디푸스 콤플렉스는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에디푸스 콤플렉스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내가 연구해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있고 동양 사람들이 있다면은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차이가 7가지 있어요. 7가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시간은 물론 없고 그런데 큰 차이는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꼭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를 원래 아담과 에바 때부터 자유를 존중해 왔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오직 하면 성경에도 아담과 에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아담과 에바를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이놈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신라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고생을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에바 때부터 성경에 의하면 5, 6천 년 전부터 서양 인간은 자유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안 들었어. 안 들었는데 이거 처음에는 하나님 말을 안 들었고 나중에는 왕의 말을 안 들었고 나중에는 아버지 말을 안 들었고 그래 서양 문명 자체도 많이 발달되어 가고 오늘날 서양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게 되었습니다만은 근본 씨는 자유정신에 있었습니다. 자유정신이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걸 그대로 방임하면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되는데 그래도
서양 문명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이룩한 데까지 온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칼 야스파스도 말했습니다마는 히랍 정신하고 유태 기독교 정신하고가 있는데 물줄기가 두 개 있어요. 우리나라 양수리 있듯이. 양수리가 있죠? 양수리가 하나는 어디서 흘러오나요? 남한 가요. 또 하나는 북한강에서 흘러오죠. 서양이 큰 물줄기, 하나는 히랍 정신이고 하나는 유태 기독교 정신입니다. 히랍 정신이라는 것은 특히 자유 같은 걸 많이 따지는 자기의 이걸 따지는 정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담과 에바 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봐도 유태 기독교요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교회도 가톨릭이나 가서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기고, 특히 르네상스 후에는 완전히 인간주의가 되었지만은 서양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근대 철학이죠. 칸트나 이런 헤겔 철학이 발달해서 또 이 철학이 자유를 갖다가 잘 길을 들였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이 싸가지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한테도 쫓겨났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근대 와가지고는 이런 칸트나 헤겔 이런 말하자면 서양 철학이 발달해서 서양 철학이 논리적으로 서양인들을 갖다가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그래도 오늘날 서양 문명을 이렇게 찬란하게 이룩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합리주의적이고, 그래서 원래 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시였지만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하다가 보니까 남의 말도 존중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고 민주주의의 타협 정신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고 지도자를 뽑으면 전부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놓으면 대의민주주의를 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로 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지 마음대로 하지를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예? 국민들의 마음을 수렴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나가는 게 오늘날 서양입니다. 예, 그래서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정의하면서 요 몇 가지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말로 말하면은 인간은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서양 사회도 아니다가 갑자기 100년 전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년 됐습니다만은 세브란스가 우리나라에 생기고 배제 학당이 생기고 한 게 100몇십 년이더라. 예? 120, 어느 정도 됐지만은 특히 1945년 이래 서양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말만 한국 사람이고 도양 사람이지 실제는 서양 사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핫바지 입고 다닙니까? 양복 입고 다닙니까? 또 넥타이도 매고 구두도 신고, 전에는 집신 신고 다니는데, 그렇죠? 또 이런 서양 사람이 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양 문명 속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또 서양화 되니까 문제가 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40년 이상, 50년 이상 환자를 치료해보고, 또 법원에서 40년간 싸우는 부부를 조정해보고, 또
4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를 관찰해 오고 이래 볼 적에 확실히 결론 내릴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에디푸스 콤플렉스 해결 안 되면 그자가 하버드를 나와도 발붙이지 못합니다. 박사가 돼도 라면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을 상상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된 사람은 정주영이처럼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종로에서 쌀 배달하다가 나중에 재벌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랬나요? 예. 그래서 에디푸스 콤플렉스는 해결돼야 된다 하는 걸 하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바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내가 보니까 삼천리 방방곡곡이 에디푸스 천지라. 3.8 이나면 제주도까지도 에디푸스들이 만발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 됩니까?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죠. 예. 대부분 된다 하는 걸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